건강 클리닉 시간입니다. 아유, 요즘에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같은 미디어 기기 이용 시간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시력 건강 이거 정말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소중한 우리 아이들 시력 보호 관리해주는 방법과 그 교정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눈 시원 안과의 이현석 원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야, 눈 시원 안과. 저는 눈이 이렇게 좀 심심할 때 좀 시원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는데 말씀을 더 시원하게 해주시니까 아, 더 예. 시원해지는 것 귀는 같아요. 시원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떻습니까? 스마트폰으로 생길 수 있는 대표적인 안 질환 많겠지만 뭐가 있을까요? 일단 전체적으로 이제 스마트폰을 많이 쓰시다 보면은 네. 뭐 성인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안구 건조증이 제일 많이 유발되는데 건조증. 그 오늘의 주제는 이제 그 어린이들을 네. 조금 저희가 중점으로 두고 얘기를 해볼 건데요. 네. 요즘 스마트폰 얼마나 어린애들이 쓸까요? 난 유치원생이 쓰는 것도 봤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태어나면 네. 막 울잖아요. 애기들이 가만 안 앉아 있고. 그거 하나 주면은 그냥 뚝 끝이죠. 아, 식사 시간이 그래 편합니다. 곶감 줄게가 아니라 스마트폰 줄게. 호랑이보다 무섭대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예. 너무 일찍 이런 스마트폰에 이렇게 노출되다 보면은 네. 예전하고 다르게 굉장히 어릴 때부터 네. 근시 발생률이 확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나빠지는 수준이 달라지는 거죠. 예.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근시가 나타나는 가능성 아이들 학생들 얘기해 주시죠. 그래서 이 근시라는 것은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은요, 우리가 이제 그 사람의 눈도 카메라와 똑같잖아요. 네. 그 초점이 이제 어디에 주로 맺히느냐로 이제 나눌 때 네. 일반적으로 초점 거리가 이제 자꾸 앞으로 오는 거예요, 앞쪽으로. 앞쪽으로 네, 가까이. 가까이로.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상대적으로 먼 거리가 조금 더 시력이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그 먼 거리가 이제 안 보이게 되면 결국 그때부터 이제 안경을 착용하게 되는 거죠. 이게. 네. 그러니까 카메라는 이게 초점이 왔다 갔다 하면서 뒤쪽이 흐려지고 앞쪽이 가까워지고 앞쪽이 또 이렇게 가까워진 걸 잘 볼 땐 또 뒤쪽이 흐려지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일반적인 사람도 그런 준 기능은 있는데 예. 그 0점이 되는 범위가 예. 원래 정상대로 있으면은 가까운 거 먼 거리를 다 골고루 다 잘 볼 수 있잖아요. 네. 안경이 필요 없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0점이 너무 앞으로 와버린 거예요, 이게. 아, 그러니까 참 멀리 안 보이는 그게 거죠. 멀리 안 보이는 거죠. 근시 외에 또 흐릿하게 보이는 난시가 있잖아요. 이건 난시는 어떤지. 이게 재밌는 거야. 예. 저희가 초점이 안 맞는데 네. 이 축구공이 있어. 축구공이 있으면은 전체적으로 초점이 한 군데서 안 맞는 거잖아요. 예. 근데 난시는 뭐냐면 이게 럭비공인 거예요. 크게 보입니까? 아니죠. 축이 다르니까 이렇게- 초점이 두 개가 맺히는 거예요, 이게. 근시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더 좀 불편하겠죠. 초점이 두 개가 이제 안 맞아 버리니까. 예, 그래서 대개의 경우에 이게 근시하고 난시 이게 하나만 있는 경우보다는 이제 두 개가 겹치는데 네. 이게 근시와 난시가 같이 있는 경우에는 더 불편해지는 거죠, 이제 초점이. 그러니까 대부분 그러니까 학생들 근시가 많은데 네. 근시가 많습니까? 난시가 조금 아니 덜하죠. 거의 다 있어요. 거의 다 그러니까 있어요. 100% 나는 근시만 있다 이런 경우는요. 예. 전체의 한 1, 2%? 그러니까 거의 99%는 난시가 어느 정도는 있는데 네. 이게 너무 심한 경우, 고도 난시인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네. 적정 범위를 넘어서는 이런 경우에는 뭐 훨씬 더 시력에 영향을 더 많이 주게 되는 거죠. 그 아이들 보면 두꺼운 안경 이렇게 보이는 안경을 쓰고 있는 아이들은 난시죠. 아니 보통 이제 그것은 이제 우리가 굴절 도수 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이제 근시든 난시든 간에 그게 네. 나쁜 게 수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뭐가 더 좋다 나쁘다고 할 때 단순하게 말씀드려서 1, 2, 3, 4, 5, 6, 7 이렇게 올라가면은 네. 근시든 난시든 많이 나쁘면 수치가 올라가겠죠. 그렇죠. 두꺼운 경우에는 이제 그만큼 수치가 높은 거예요. 어떻게 평균보다. 이 시력 유지를 하려면은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예방을 하고. 1차적으로는 눈에 너무 과도하게 근거리에서 어떤 그 피로를 주면 안 되거든요. 네. 그 주범이 이제 컴퓨터. 뭐 스마트폰 예. 이런 경우에요. 그것 이외에는 조명도 중요한데 어. 사실은 그 조명이 직접 조명보다는 간접 조명이 충분히 밝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어릴 때 책상에 그런 게 있었어요. 네. 그 스탠드 책상인데 네. 그 바로 머리 위에 그 형광등이 있는. 네, 맞아요. 근데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 불은 꺼놓고 거기만 켜고 이거 공부하는. 네, 맞아요. 그렇게 네, 하죠. 독서실 네네 가도. 그런 게 저희 때는 네.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안 좋은 거예요. 그게 조명이 안 전체적으로 좋군요. 밝은 게 좋고요. 예. 그리고 되도록이면 자세를 똑바로. 왜냐하면은 뭔가를 바라볼 때의 거리가 너무 가까운 게 안 좋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좀 책상에 반듯하게 앉아서 보면 좋은데 제일 안 좋은 게 뭘까요? 숙여가지고. 너 스마트폰 하지 마.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합니까? 스마트폰 가지고 이불 덮어 쓰고
어두컴컴한 아 맞아 데서. 맞아. 어두운 데서 몰래 한다고 숨어 네, 있으면서 네. 아니 그게 안 좋은 건데 그런 최악의 그 안 과정. 좋게 만드는 거네요. 네. 아니 지금 듣고 계신 분들도 아마 아이들 시력 때문에 걱정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 아이 시력 좀 이상한 것 같고 눈 좀 이상한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문자로 질문하세요. 저희가 오늘 바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샵 094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입니다. 그 시력을 또 교정하잖아요. 네, 안경을 교정을 쓰고 하죠. 한다든지 네, 네. 뭐 전문적으로 어떻게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은 저희가 이제 교정을 한다는 게 이제 두 가지를 상징을 할 수 있겠죠. 네.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먼 거리가 잘 안 보이니까 일단은 아이가 잘 봐야 되잖아요, 시력을. 잘 안 보이면 인상을 쓰고 네, 이러죠. 잘 봐야 되니까 본인도 불편하니까 예. 그것은 이제 시력을 교정. 그거는 이제 거의 이제 안경 우리가 일반적으로 네. 안경을 하거나 아니면은 조금 나이가 든 학생들은 이제 컨택트 렌즈를 끼는 건데, 네. 근데 이제 이런 의문이 생기죠. 음. 그런데 안경을 끼니까 아이가 계속 나빠지는 거예요, 시력이. 그러니까 예. 계속 도수를 올려야 도수를 되니까 이게 걱정되는 올리는 거죠.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예. 이 근시의 특성은 한번 생기면은 이게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 이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0, 1, 2, 3, 4 이렇게 진행이 이 수치가 진행되는 게 문제거든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가지는 궁금증은 이 진행을 좀 어떻게 억제할 수 없을까? 네. 근데 그것은 안경으로는 안 되거든요. 어. 그래서 그 진행을 조금 예방해 보자, 더 안 나빠지게 네. 해서 저희가 이제 개발된 게 드림 렌즈라고 하는 치료인데, 네. 이것은 이제 낮에 끼는 건 아니고요. 아이가 잘 때 드림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우리가 꿈꿀 때 영어의 드림이랑 좀 비슷한 느낌이죠. 근데 네. 은밀하게 그 영어는 아닌데, 예. 그래서 이 드림 렌즈라고 하는 것은 밤에 잘 때 착용을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네. 아침에 렌즈를 뺐을 때 네. 실제로 시력이 교정된 상태에서 깨요. 이제 그 말은 안경이 없이도 낮에 잘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제 이것이 근시가 계속 진행되는 것을 이제 예방해주는 그런 이중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 드림 렌즈는. 사실 그 렌즈를 하고 다니면 눈이 건조해지고 사실 쓰리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해서 뺄 수도 없고 안경을 안 들고 다니면 네네. 그래서 억지로 참고 있다가 집에 와서 빼는 경우도 있는데 이 드림 렌즈를 하게 되면 렌즈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뭐 편하게도 다닐 수 있겠네요. 걱정되는 거는 드림 렌즈를 하고 자면 이게 눈 뒤로 간다, 뭐 이렇게 사라진다, 뭐 이런 게 없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오해가 있는데, 네, 이제 렌즈가 눈에서 없어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렌즈가 눈 뒤로 해가지고 머릿속으로 들어갔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렇게 어떻게 이제 돼요? 하얗게 돼서 오시는데, 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사람의 눈이 네. 우리가 흰자의 뒤가 막혀 있어요. 360도 좀 막다른 골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안에 우리가- 어딘가에 있네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이 동그란 원이 이제 안에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막다른 골목이 앞에 6분의 1에 막혀 있어요. 6분의 1. 6분의 1.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절대 눈 뒤로 넘어가지는 않고 되게 뒤집어 보면은 네. 그 막다른 골목에 되게 끼어 있죠. 이제 그런 그걸 걱정을 모르고 안 하시고. 3일 가까이 네, 렌즈를 네. 뒤쪽에 두고 다녔던 분들의 얘기도 있었거든요. 네, 예. 되게 그 끼어 있는 걸 못 찾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드림 렌즈를 착용하는 나이가 있습니까? 이제 그 나이를 선정할 때 저희가 두 가지를 보거든요. 네. 첫째는 사실 이 드림 렌즈가 좀 딱딱한 렌즈예요. 저희가 일반적인 렌즈 하면 컨택트 렌즈라고 해서 그 조금 말랑말랑한 네. 젤 같은 렌즈를 주로 생각하는데, 이 드림 렌즈는 좀 딱딱한 경성 렌즈이기 때문에 네. 그 착용을 할 때 처음에 적응 기간이 좀 필요하고요. 아이들인 경우에는 약간 초창기에 좀 거북함을 좀 많이 느끼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적정한 나이가 있어요. 이 아이가 이 딱딱한 것을 자기가 좀 참고 견뎌낼 수 있는 적정 나이가 있는데, 제 느낌으로는 아무래도 좀 여자 아이들이 조금 적응이 빨라요. 그래서 초등학교 한 3, 4학년 정도가 적당하지 그래요? 않나 이런 생각. 제 경험으로는 그 1학년도 해본 경험은 있어요. 여자 아이들 같은 경우는. 네. 근데 이 나이가 왜 중요하냐면, 처음에 할 때 성공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나이가 더 들어도 아이들이 안 하려고 그래요. 옛날에 그렇죠. 그 아픈 기억 때문에. 그래서 뭐 적당한 나이를 잘 선택하는 것, 또 아이의 그 여러 가지 성품이나 성향을 잘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적정 도수라는 게 있어요. 네. 아까 제가 초대에 말씀드렸듯이 근시가 나빠질 때 수치가 1, 2, 3, 4, 5, 6, 7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 드림 렌즈는 어느 정도의 그 범위를 넘어서게 되면은 그 렌즈가 많이 아파지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그 눈이 많이 나쁜 것을 교정하려면 아무래도 그 렌즈 자체가 눈을 이렇게 꽉 누르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눈을 이제 너무 많이 눌러야 되니까 아이가 좀 통증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치료 효과도 좀 떨어지고요. 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수치로 봤을 때
대개 한 2.5에서 3.0 정도 되는 도수가 치료를 시작하는 가장 적정기라고 보는 거죠. 너무 일찍 할 필요도 없고 네네. 너무 늦으면은 또 아이가 조금 아파하니까 실패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소를 적절히 저희가 잘 판단해서 시술을 하게 돼요. 알약도 못 삼키는데 눈에다가 뭘 넣는 걸 이걸 잘 할까 이런 걱정들도 많이 하실 거예요 아마. 근데 의외로 아이들이요 어른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어른들도 필요에 따라서 드림랩 치료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저는 어른보다는 아이들이 더 적응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사용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 구입을 하면. 대개의 경우에는 네. 이것을 근시가 먹게 되는 한 고 1, 2까지는 계속 착용을 하게 되는데 그 최소 수면 시간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네. 이게 낀 상태에서 수면을 최소한 7시간은 자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현실상 고 못 1기가 자죠. 되면 그렇게 못 자거든요. 예. 그 시기까지는 저희가 껴요. 근데 좋은 것은 사실 그 시기까지만 끼면은 근시 진행의 거의 대다수를 예방을 하니까 예. 저희가 얻고자 하는 효과는 거의 다 얻을 수 있고요. 아, 그렇군요. 이 렌즈 자체는 관리를 잘하면은 네. 거의 한 2, 3년 이상을 낄 수가 있어요. 이야, 그렇군요. 몰랐네요. 부모님이 또 관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네, 처음에는 사실은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이 드림 렌즈는 어머니들이 치료한다고. 왜냐면 어머니들이 그렇죠. 그만 렌즈 관리를 깨끗하게 하고 초창기에 렌즈를 넣었다 빼주었다 하는 건 어머님들 몫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순전히 이것은 의사는 눈 상태에 맞춰서 치료 처방만 하는 거고 네. 그 다음부터 치료는 어머님들의 몫이다. 어머니가 치료하는 거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죠. 그렇네요. 자,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알찬 시간 좋은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구사구 건강 클리닉 눈 시원 안과의 이현석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원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전하는 말씀 듣겠습니다. 부산교통방송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월 20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전국에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되었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를 잘 지켜준 시민들 덕분에 전 세계가 인정하는 감염병 대응 우수국가가 되었습니다. 외부 일정을 연기하거나 취소하기,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 집에서 충분히 휴식하기,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외출 자제하기와 신체 접촉을 피하고 2m의 건강 거리 두기, 손 씻기와 기침 예절 등 개인 위생 수칙 준수하기, 매일 주변 환경을 소독하고 환기시키기 등 앞으로도 감염 예방 수칙을 잘 준수한다면 코로나19가 빠르게 종식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당신의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으로 마음 놓고 걸을 수 있는 대한민국의 거리를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부산 소방재난본부가 함께합니다.